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 구로병원에서 일하는 이대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정맥 강의 이제 시작드리도록 하겠고요.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정맥의 중재와 시술 및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꾸준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처음 내용을 들으신 이제 시청자도 있을 걸로 고려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대략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1월 2일서부터 총 8번의 이제 강의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질의응답을 원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부정맥이라는 질환이 의사도 힘들어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좀 우선 명확하게 정립시켜 드리는 목적으로 강의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내용을 구축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8 회차에 실제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인제 그걸 중점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잡겠고, 아마 이게 3월 초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부정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술에 대해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시술을 요하는 부정맥이 어림잡아도 한 2-30 개는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 또 이전에 바로 전 강의에서 그 고대구로병원에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노승현 교수님께서도 인제 심실세동이나 그런 다른 부정맥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도자절제술 중에 심방세동, 심실조기수축, 심실빈맥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삽입형 이식술 관련해서는 이제 인공심박동기 중에서 선이 없는, 최근에 이제 많이 시행되기 시작한 인공심박동기랑 루프 레코더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의를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은 1월 2일 날 인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어 총 8 차례 강의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월 2일 날 인제 했던 강의, 보시면 홍익월 박사님께서 추천 영상으로 추천해 주셨던 영상이 되겠는데, 이제 부정맥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을 어 뭐 일반인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대상에 계실 걸로 생각이 돼서 우선은 아주 대략적으로 부정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인제 사람의 심장은 인제 방이 총 4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심방 같은 경우에 피가 모이는 방이 있고, 심실은 피를 짜 주는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또 하나는 이제 심실 같은 경우에는 폐나 이제 전신 장기에 피를 짜 주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0.12초 정도, 그러니까 눈 한번 깜빡일 정도로 짧은 시간에 피가 쭉 짜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게 시스테믹하게 이게 잘 조율된 상태에서 심장이 짜 줘야 되기 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교한 기계 장치를 잘 조율된 방식으로 인제 심장이 또 하루에 10만 번이나 뛰기 때문에 10만 번 다 동안 한 번에 오차 없이 뛰는 것들을 정확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심장의 전기 흥분을 전도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상대 정맥이라고 하는 건 머리랑 팔에서 내려오는 정맥이 되겠고, 우심방과 상대 정맥에서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발전소가 되겠고요. 요렇게 방실 결절까지 이게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심방에서부터 심실로 넘어가기 위해서 방실 결절 변전소를 통해서 건너간 다음에 우측까지 좌측까지로 나눠 주어서 정확한 타이밍으로 봄, 여름, 겨울이 4 개월에 순환하는 것처럼 어 정확한 타임 사이클을 가지고 심장이 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은 고르지 않은 맥박으로 인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맥박 수에 따라서 맥박이 인제 분당 100회 이상일 땐 빈맥, 60회 미만일 땐 서맥으로 나누어지게 되겠고요.
이제 빈맥 같은 경우에서는 100회 이상 분당 뛰는 맥박 중에서 심실에서 나오는 이제 부정맥 같은 빈맥 같은 경우는 심장이 한번 쭉쭉쭉 잘 짜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너무 빠른 맥박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전신장기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이제 대체로는 사망 가능성에 이를 정도의 그런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실성 빈맥을 따로 구분하고요. 심실세동이나 심실조동 같은 걸로 구분을 하고 상심실성 같은 경우 심실 윗상자 위에서 나오는 성격의 빈맥 같은 경우는 살고 죽고 하는 부정맥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사실 뭐 중풍이라든지 150회 이상의 빠른 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요걸 기본 개념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분당 60회 미만의 섬액일 경우에서는 맥박의 형성에 장애로 있을 때 발전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동성 섬액이나 동기능 부전이 있겠고 이제 전도 체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특히 아까 전에 심방에서 심실로 넘어가는 변전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전소에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겠고 증상이 있거나 이도 방실 차단 이상인 경우에서는 인공심박동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고 1강에 긴 시간 동안 1시간 동안이나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심전도도 요즘에 워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심방이 뛰고 심실이 뛰고 그다음에 심실이 쉬고 이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심방이 뛰고 심실이 뛰고 심실이 쉬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맥박이 만들어졌다가 심방에서부터 심실로 전기가 흘러갔다가 다시 심장이 이완되는 형태로 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을 검토하다가 강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삽입형 이식수를 먼저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 3주 전쯤에 이제 응급실로 방문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힘드신 분이고요. 여러모로 혼자 이제 사시는 이제 분이신데 이제 5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실신으로 왔는데 진짜 뭐 엄청나게 7-8년간 계속 실신하고 한 달에도 3-4번 실신을 했는데 병원을 여러 번 왔는데 이제 구로병원에는 그때 처음 오신 걸로 보였고 응급실로 그죠? 처음 왔고 이제 당뇨랑 고혈압이 있었고 CKD가 뭐냐면은 이제 만성 심부전으로 인해서 투석하는 환자였습니다. 근데 환자 실신하는 양상, 요게 실신 양상이 중요하거든요. 투석하려고 엘리베이터에서 서서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어지럽고 앞이 깜빡하는 거죠. 그래서 1분 이내로 실신을 하고 정신을 차리니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옆에서 본 사람이 있대요. 1분 이내로 됐었고 살짝 메스껍고 머리가 띵한 기분이 든다고 한다. 이게 저희 응급실 차트고요. 7-8년간 뭐 수십 차례 하고 다친 적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외상성 실신은 진짜로 위험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부정맥학회에서 나온 실신 가이드라인 책임저자거든요. 그래서 그 뭐 논문을 많이 읽었는데 보다 보면은 이제 외상성 실신은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원해서 이제 검사를 해 가지고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투석하시면 혈관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몇십 번 실신하셨기 때문에 원인을 못 찾고 그냥 입원시켜 버렸어요. 1주일간 인제 몸에 붙이는 이런 패치 심전도를 이용을 해서 1주일간 그냥 여관 삼아서 밥 드시라고 밥값이 하루에 10,000원 정도 나갈 거니까 집에서 혼자서 밥 해 드시기 힘들 거니까 여기서 공짜밥 드시면서 입원해 계시라고 해서 제가 붙잡아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1주일 이상 입원시켰는데도 그러니까 1분 이내에 실신하는 거는 심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실신하는 거. 저는 이게 그 직관을 믿고 우선 환자 증상이 맞다고 생각으로 입원시켰는데 1주일간 안 나오죠. 근데 인제 뭐 혼자 계시는 분이니까 어차피 밥도 나오고 하니까 불만 없이 입원해 계셨어요. 근데 저는 환자 말이 우선 맞다고 믿고
근데 뭐 입원시 계속 1 년간 입원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유 없는 실신이 반복이 될 때는 이 루프 레코더라고 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손바닥이 한 요 동 500 원짜리 동전만한 길이거든요. 고거를 여기에 살을 째 가지고 요 심방 위에 있는 데다가 피하 지방에다 싹 밀어 넣었어요. 한 50만 원 정도 냅니다. 아니 뭐 장치는 한 300만 원 하는데 정부에서 다 대주고 50만 원 정도 하니까 "요거는 내실 수 있다." 이게 좀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했어요. 했는데 다음날 또 실신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기계를 열었죠. 예 원래 인제 심방세동이 좀 있으셨던 분인데 제가 그 말은 생략을 했는데 요게 심실이 뛰는 거거든요. 심실이 잘 뛰고 있잖아요. 잘 뛰다가 '어 맥이 느려지네, 느려지네.' 하다가 12 초간 심장이 안 뛴 거예요. 예 이분도 인제 운이 없으신 거죠. 전날까지 이거 굳이 생살 안 찢어도 되는데 이거. 근데 어쨌든 7-8 년간 고생하셨던 걸 제가 원인을 찾아 드렸어요. 그래서 심장이 안 뛰니까 그러니까 맥박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심방세동이니까 심방이 부르르부르 떨리는 병이 있어서 맥박도 형성이 안 되지만 그나마 형성이 잘 안 되는 맥박도 심실로 못 내려가고 아까 전에 변전소 있다 그랬잖아요. 방실 결절. 그게 12 초간 차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심장은 뛰는데 아래 심장은 못 뛰는 거죠. 심장 뛰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페이스메이커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인공심박동기가 들어가고 여기 요게 인제 그 정맥이거든요. 팔 정맥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심방과 심실에 우심방과 우심실에 인제 전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투석하시잖아요, 투석. 투석하시니까 이런 데 투석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월수금 투석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기 계속 인제 거기 예 혈액 투석하기 위해 가지고 인제 여기 뭐 바늘 꽂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기계랑 선에 균이 붙어 버려요. 감염이 잘 돼요. 그래서 선이 없는 인공심박동기를 권해 드리긴 했는데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 선 없는 거는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선이 있는 건 50에서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700만 원 정도 인제 하는데 이게 선 없는 것도 뭐 좀 비싸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 20%는 정부에서 대주고 80%는 이제 뭐 인제 뭐 "환자 보고 내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 내는 돈이 700만 원이거든요. 그 인제 월세 사시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잘 봐 드릴 테니까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투석 받으시니까 왼팔로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반대편으로 해서 제가 잘 넣어 드리겠다. 돈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하시더니 이게 누님이 한 분 계세요. 누님도 이렇게 뭐 누님한테 말씀드리고 와 가지고 이걸 넣으셨어요. 넣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한 20-30 분이고 뭐 그냥 넣으면 되고요. 간혹은 인제 너무 인제 나이 많고 체중 적으신 분들은 이게 심장에 구멍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사실 이거 선 없는 거는 그 병원에 수입 올리기는 좋을 수가 있는데 썩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심장이 빵꾸 나면 이게 관이 두껍기 때문에 좀 겁이 나기는 나요. 간혹 그런 사고들이 벌어지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장점만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안 그러니까 이미 감염이 계속 있거나 스테로이드 쓰거나 당뇨 있는 환자들이거나 이게 투석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선이 있으면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저는 이걸 선호를 하고 무조건 다 넣으라 그러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저는 인제 넣기를 원하고 병원마다 방침이 다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인제 모든 환자를 다 넣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심방에서부터 심실로 이게 맥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발전소가 여기 있고 심방이 뛰는 거를 전선이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그 감지를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 감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내려오는 혈류 흐름을 20-30%는 이 논문이 있거든요. 20-30%는 감지를 못 해요. 그러면 75%는 감지해 가지고 심방과 심실이 풍짝에 맞게 타임 사이클을 맞춰 가지고 추너 추동을 맞춰서 잘 뛰게 하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무조건 다 "이거 넣으시라." 이렇게
권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예. 전 선택적으로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시술 받을 일이 있으시면 그래도 그 시술하시는 선생님한테 장단을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환자에게 설명드릴 책임도 의사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실신인데요. 실신은 중요합니다. 특히 뭐 평생 이제 실신할 수 있는 확률이 한 10%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것 중에 양성 실신이 있고 좀 악성일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양성 실신은 뭐냐면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말 자체가 어려운데 어떻게 옮길 방도가 없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한증막 가거나 설사하거나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 땡볕 맞거나 그런 상황일 때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 시야가 좁아지고 터널 들어가는 것 같거나 커튼이 닫히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이제 머리가 멍해지면서, 이 라이트 헤디니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가 멍해지고 그러면 커튼이 닫히는 거면서 터널 들어가면서 눈이 시커매지는 블랙아웃 증상이 있으면서 실신하는 게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그거는 그런 증상, 선행 증상이 있을 때는 앉거나 누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서실 때 생기는 실신은 기본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에서 생기는 실신이니까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에 의한 신경병증이 있거나 파킨슨이나 정신과약 같은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당뇨성 신경병증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일 때 할 수가 있거나, 요럴 때 생기는 거는 유발 요인을 이제 없애고 자세 변화를 천천히 하시면 생기니까 양성이에요. 근데 실신 중에 아까 전에 보신 12초간 심장 안 뛰는 거. 우선은 심장 질환, 관상동맥이 있거나 심장 초음파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신의 발생 상황이 점수로 스코어로 보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하고, 걷거나 운동 중에 실신하거나 가만히 서 있는 건 기립성 저혈압이 헷갈리니까 생략을 하고, 가만히 TV 앉아 있는데 실신하시면은 이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동반 증상 같은 경우에 실신 전후로 너무 가슴이 뛰거나 가슴 통증이 있거나 피부가 창백해지고 이런 건 너무 안 좋은 거고요. 심전도 이상과 심장 초음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 아까 전처럼 인공심박동기 같은 것들이나 나쁜 부정맥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주 정밀 검사를 요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머리가 안 좋아도 그러니까 머리 혈관이 안 좋아도 실신할 수 있는데, 신경과랑 심장 쪽의 실신을 구분하는 방법은, 심장 쪽의 실신은 실신의 시간 자체가 5분 이내. 아까 그 환자도 깼는데 바로 깨끗하게 깼잖아요. 머리가 간질이 있으면 깨끗하게 깰 수가 없거든요. 그쵸? 5분 이내 깨끗하게 깨고, 동반 질환이 있고 여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고 그럴 때, 그리고 트라우마, 외상성 실신이 있을 경우에는 입원해서라도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게 필요하다. 실신 진짜 중요하고, 그래서 좀 시간 잡아먹더라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심방 조기 수축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제 이 심방세도 인제 설명드렸고요. 작년 11월 28일 날 제가 강의한 거고요. 예, 심방 뛰고 심실 뛰고 심실 쉬고. 근데 여기 보시죠. 지저분하잖아요. 보통 심장이 60에서 100회 정도로 분당 뛰어야 되는데, 심방세동 심방이 가는 세자 움직일 동작, 심방이 부르르 떨리면서 심방 자체가 분당 350회에서 650회 뛰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게 가는 비 어쩌는지 모른다. 심방세동이 오래되지 않았을 땐 부정맥이 왔다가 정상맥박으로 갔다가 심방세동이 오는 빈도들이 점점 오다가 이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 초기에 빨리 시술해 주든가 해야 됩니다. 심방세동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이게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장고 끝에 악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겠고, 이미 만성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까지 앞에 강의들 찾아보시면 전국도 절제술도 설명드리고, 뭐 맥박수 조절인 항고 치료 제가 잘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리듬 조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리고, 리듬 조절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 환자분이 젊고
심방세동 유병 기간이 3년 이내로 짧고, 그다음에 빈맥으로 인해 가지고 맥박이 너무 빨라 가지고 생기는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심방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치료가 아주 잘 되니까 항부정맥제를 쓰고 도움이 안 될 경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전국도제술제술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시술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천 명에 한 명은 돌아가실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정확히 설명드리고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미 자리를 잡아버린 도움도 안 되는 환자들을 권해드리진 않으려고 좀 물론 환자가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여러 가지 동반 증상이 무서워가지고 시술하겠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뭐 해드리긴 하는데, 부정맥 오래되지 않았을 때 가랑비에 옷 젖기 시작하면 차라리 집으로 들어가시라. 저는 이렇게 초기에 해결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2021년에 심방세동이 초기에 생겼던 환자는 이게 좌심방이거든요. 처음에 39mm였는데 3년만 지나도 4mm 정도 지나고요. 저번 주인가 이번 주에 시술했던 환자도 6개월 만에 5mm 커져가지고요. 조금 시술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심방세동 기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어려운데 트리거라고 하는 말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트리거는 총의 방아쇠거든요. 방아쇠 탕탕탕탕탕 방아쇠를 당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정맥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는 이 좌심방에 폐정맥이라고 하는 데에서 좌심방으로 방아쇠에서 부정맥을 총알을 탕탕탕탕 쏩니다. 따라서 부정맥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는 폐정맥에서 나오는 부정맥만 끊어줘도 부정맥의 완치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근데 부정맥 오래되면 그게 이제는 이게 트리거뿐만이 아니라 이미 좌심방 자체가 기질적인 변화가 있으면 심장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좌심방이 주로 커지다가 우심방이 커져서, 특히 좌심방보다 우심방이 크면은 이제 시술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주 케이스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만큼 이게 얄쌍한이 돼야 돼 이미 심장 변성이 와 있는 환자예요. 그래도 아주 이렇게 공 모양처럼 커져 축구공처럼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변성이 아주 진행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부정맥 나오는 이게 폐정맥이거든요. 폐정맥만 고주파로 해서 예쁘게 시술이 잘 됐습니다. 1년 성공률이 이렇게 되면은 발작성 같은 경우는 한 85%, 지속성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7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내려가면 10에서 15%는 떨어진다고 보시기 때문에 지속성 환자는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두세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제 스승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긴 한데 어떤 분은 8번까지 하신 분도 있긴 해서 안 되는 분들은 안 돼요. 되는 분들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누가 될지를 저희가 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있어서 제가 인공지능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도의 절제술은 이제 고주파 에너지로 전기 인두로 지져준다. 고온의 열 에너지로 심장 안에 부정맥 나오는 폐정맥을 좌심방으로부터 끊어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한 부작용만 말씀을 드리면 1,500명이나 1,000명에 한 명씩은 식도랑 심장이랑 이어지시고, 이거 생기시면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 많이 생기는 위치가 이 좌심방의 이 뒤쪽 아래쪽, 여기 할 때는 에너지를 좀 줄여가지고 하면 좀 부작용이 덜 생기는 것 같고, 제가 한 1,500명 시술한 것 같은데 다행히 아직 한 명도 안 생겼습니다. 저는 다행히 운이 좋고. 그 다음에 심한 뇌졸중 환자도 1,000명에 한 명 정도는 생기고, 무증상 뇌색전증이 한 1,000명에 한 100명에 2명 정도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뭐 심장에 빵꾸가 난다고 하더라도 수술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이제 제 모교에서 안암동에서 봤을 때 3,000명에 한 명밖에 없었고, 대체로는 이게 심장에 빵꾸 나서 피가 새어 나오더라도 관을 넣고 빼주면 저절로 붓습니다. 사실은 그거 많이 겁나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심해서 시술해야죠. 환자는 2, 3일간 가슴이 아프거든요. 심장에 관 넣으니까. 그 정도가 메인이고,
천 명이 한두 명 정도는 돌아가실 수 있고 중풍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냉동 풍선이니까 이것도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거 얼리는 거죠. 한 이제 마이너스 50도에서 80도 사이 정도로 해서 여기를 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병변이 더 넓게 얼리면서 하기 때문에 뇌졸중도 덜 생기고 그다음에 식도랑 심장이랑 이어지는 그런 누궁도 거의 보고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형태가 이게 사람 마음대로 위치를 결정하거나 이게 심, 시- 심,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원통 구조로 생겨 있지 않거든요. 폐정맥이. 그래서 이게 구조가 이렇게 꺾여 있거나 너무 크거나 또 너무 작거나 그러는 경우에서는 시술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형태에 제약을 많이 받고 또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들 중심으로 좀 효과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압니다. 장단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고주파 에너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해서 되고 조직 손상이 적기 때문에 뇌졸중과 같은 부작용이 적고 식도랑 심장이 이어지는 부작용이 적고 문제가 됐던 거는 우측 위쪽에 있는 폐정맥을 얼릴 때 요 앞쪽으로 횡격막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게 같이 얼려지면서 여기가 이제 횡격막이 오르가면서 폐가 한꺼번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이렇게 시소처럼 움직이게 되면서 호흡곤란이 생기는 문제들이 1세대 냉동 풍속 도자술에서 많이 생겼는데 최근엔 거의 안 생깁니다. 대신에 이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또 하나는 이 구조적인 형태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의 기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이 고주파에 비해서는 좀 훨씬 제약 요소가 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균형 있게 이제 의사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원이고 저번에 이제 슬라이드에서도 저번 강의에서도 보여드린 건데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이 장인처럼 하는 거 좋아해서 한 땀 한 땀 한 땀 재봉틀로 뜬다고 하거든요. 이 고주파 에너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고 냉각풍선은 도장 찍듯이 한번 빵 찍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장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은 요 슬라이드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펄스 필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보시면 아주 아주 높은 에너지가 이게 아주 아주 몇 천분의 1초 간격으로 수백 번 쳐주는 거예요. 수백 번 쳐주면서 마이크로웨이브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마그넷 그 펄스의 장이 형성이 되면서 일시에 이제 이 폐의 정맥이 절제가 되는데 장점이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이 고주파 에너지가 신경이라든지 이제 특히 신경이라든지 식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데 영향이 적어요. 그래서 시술 중에 뇌졸중도 안 생기고 식도랑 심장이랑 이어지는 것도 적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안전하면서도 이제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에는 올 초에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골든 스탠다드 이게 시간의 힘을 보통은 한 최소한 2-3년은 이제 검토를 해 봐야지 그걸 넘어서야지 인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진짜로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쪼끔은 관찰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인제 뭐 인제 구로병원 경험으로 봐도 인제 이 뭐죠? 냉각 절제술에 비해서는 형태적인 문제를 의사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많은 부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폐정맥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그런 장기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넓은 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위는 제한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장이 너무 크거나 그다음에 여기 구멍과 저희가 인제 좌심방으로 넘어가는 구멍과 이 위치가 너무 가까울 때는 이 형태적인 이것도 고정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고정된 구조물이 의 그런 한계를 의사의 그 손의 기술만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회의감이 듭니다. 장단이 있죠. 안전하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고 특히 발작성 심방세동에서는 이제 시료 성공률이 한 85% 정도로 1년 성공률 85%로 이미 확정이 났기 때문에 그건 고주파 에너지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전 발작성 심방세동에선 되는데 이 시술비가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 고주파 절제술이 한 17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환자가 내는 돈이 당장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너무 비쌉니다. 근데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게 실비보험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보장 커버리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이 있으실 경우에 그런 경제적인 부담에서부터는 많은 부분 이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환자가 안전하기 때문에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가에서 빠른 시기 내에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모든 국민이 이제 개호보험이니까요. 동일한 서비스를 저는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실조기축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심실조기축, 심실은 피를 짜주는 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기는 이게 죄송합니다. 예상보다 일찍 수축하는 질환인데 제가 요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심실이 좀 빨리 뛰는 거고 이게 덜컹덜컹 내려앉는다 그래요. 특히 이제 자극이 사라지고 자려고 하면 덜컹덜컹 내려앉는다고 하고 스트레스 받거나 수분간 뭐 수시간 동안 지속이 되긴 하는데 특히 자려고 누우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커피 마시거나 술 마시거나 스트레스 생기면 많이 나온다고 돼 있고요.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심방이 뛰고 심실이 뛰고 심방이 뛰었는데 이게 심실이 회복하는 건데 모양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모양이 다른 게 나왔죠. 심실이 조기에 뛴 겁니다. 이렇게 0으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요게 더 보기에 편하시니까 심방이 뛰고 심실이 뛰고 심실이 뛰고 심방이 뛰어야 되는데 애시당초 심실이 이상한 모양으로 나왔죠. 여기서 이소성으로 이상한 위치에서 미리 뛴 겁니다. 이전 강의에도 나온 건데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보통은 건강한 사람이나 기저 심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해질 불균형이나 이제 이런 약 드시거나 카페인, 알코올, 스트레스 있거나 그다음에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있으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기본적으로 양성이어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저는 굳이 약 드시라고 말씀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신부전이 있거나 관성동맥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악성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양성 케이스에서는 정기적 모니터링 하면 되겠고 약부터 쓰기 전에 이런 유발 요인들 스트레스 관리하고 나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베타 차단제나 항부정맥제 쓰기를 권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나 약 드시기 싫다고 하면은 정도제 절제술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부정맥 하는 사람들은 대략적인 부정맥 하는 위치를 심실이 조기축이 어디서 나온지 알고요. 이 우심실에서부터 폐 동맥으로 넘어가는 그 유출로에 부정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여기가 그럽니다. 여기가 우심실이고요. 우심이 폐 동맥으로 하는 유출로가 되겠고요. 조금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여기에 이제 프리월이라고 해서 우심실에 이게 벽에 붙어 있으면 편한데 시루라기가 여기 있어가지고 시술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포커스 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두 방 만에 2번 지지고 부정맥은 사실 완치가 됐고 완치돼서 약은 이제 안 드셔도 됩니다. 시술 후에 이제 깨끗하죠. 다 이제 정부에서 시술비가 1,000만 원, 한 1,500만 원 될 거니까 다 시술할 수 있게 정부에서 다 보험 안 해주고요. 환자 내는 돈 보험이 되면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월 이상 약물 복용 중에도 몸에 붙이는 심전도에서 심실 조기축이 15% 이상 나오거나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구율, 심장 짜주는 기능이 정상보다 한 10% 정도 떨어졌을 때 이제 고주파 절제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와 같이 일하는 이제 노승윤 교수님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제 좀 힘들었던 케이스인데 다행히 완치가
돼서 이제 다행 케이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2-3 주 전에 이제 노수영 교수님과 제가 같이 했던 시술이 되겠고요. 비후성 심근증이 있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기본적으로 유전적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왼쪽은 여기 이제 심근이 심장 근육, 심근은 심장 근육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한 1cm 정도 되는데 뭐 한 15mm 이상 정도 이제 비후되면은 인제 심근이 되는데, 근육이 무조건 두껍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여기 안쪽으로는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요쪽은 다 괴사돼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악성부정맥이 나와서 급사하실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경우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렇고요. 또 하나, 여기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심방에서부터 심실로 피를 짜 주는데 아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심장이 이제 허탈이 돼서 심방세동이 잘 생겨서, 이 비후성 심근증 있는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있을 경우에는 심방세동이란 뇌졸중도 아주 많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아주 타이트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환자는 이제 그 비후성 심근증으로 이제 심부전 파트에서 하다가 2010년에 구로병원에 계셨던 다른 교수님께서 심방세동 정도제 절제술로 정도제 절제술을 했는데, 이 심방세동은 뭐 어쩔 수 없이 재발 좀 하기는 했고요. 너무 두꺼우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런데 2020년에 가다 보니까 여기 두꺼운 것들이 이제 견디다 못 해가지고 심장 근육이 이제 죽은 거죠. 그러면서 비후성 심근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죽으면서 확산성 심근병증으로 해서 떨어지게 되는데, 좌심실 구열이 정상 이하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환자 호흡곤란이 생기고,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장 기능에 심부전이 생기다 보니까 심장 제동기와 치료용 삽입형 제생동기라는 게 삽입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너무 두껍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전기 신호가 너무 오래 걸리고, 아까 눈 깜빡할 사이에 0.1초 내에 심실이 뛰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0.15초만 넘어가도 쿵짝이 안 맞으면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35%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 떨어졌고, 그래서 우심실에 관 하나 집어넣고 좌심실에 관 하나 집어넣어서 그거를 재동기화, 우심실과 좌심실이 적절한 타이밍에 잘 뛸 수 있게 저희가 재동기화 치료를 해서 환자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세동기가 들어갔던 이유는 여기에 제세동기 기능이 붙어 있는 걸 해드렸는데,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심장 근육이 죽다 보니까 악성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 소인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악성부정맥이 나왔을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 전기 충격 나갈 수 있게 그런 제세동기 기능이 되어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을 넣었어요. 그걸 CRT-D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그러면 심실세동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비후성 심근증 환자들은 심실세동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심실이 가는 세자, 움직일 동자. 심실이 미세하게 떨리는 질환인데, 심실 자체가 350회에서 650회 뛰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너무 빨리 뛰는 거죠. 350회, 60회. 그러니까 이게 60회에서 100회로 분당 뛰어서 전신으로 피를 보내줘야 너무 빨리 뛰다 보니까 헛뛰는 거죠. 부르르 뛰는 거죠. 이렇게 상태가 한 1-2분만 돼도 이제 뇌사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특히 연세나 많으신 분들은 머리에 피 가는 시간이 30초, 1분만 안 돼도 진짜로 머리 상태 많이 안 좋아진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1분에서 5분이 진짜 아주 골든 타임인데 보통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세동기 들어간 거죠. 이 환자가 한 달 전인가, 제 환자가 직접 아니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전기 충격이 나간 거예요. 심부전도 심해지고. 근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환자 말씀을 드리면 전기 충격이 나가잖아요. 그 7번, 8번 맞으니까 밥 먹다가 1m가 뒤로 튀어져 나갔다고 환자가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이제 인공심박동, 이렇게 제세동기 선이 이제 불량이 나가지고 전기 충격 진짜 수십 번 들어간 환자를 몸이 튀어 올라오니까 제가 잡아보니까 손으로 전기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손으로 맞았는데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걸 몸 안에 넣은 사람들은 진짜
진짜 공포스럽대요, 공포스럽대. 그래서 전기 충격이 계속 들어서 살긴 살았는데 죽느니 못한 삶이 또 연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맥 나올 지져주자 그렇게 얘기를 같이 이제 노 선생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고주파 절제술을 결정을 했죠. 근데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저희가 워닝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직감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기도를 하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시도를 하다가 환자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저희도 이제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부정맥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내과 의사긴 하지만 칼잡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기 충격 나가서 이제 진짜 사는 일만 못한 사람 경우인데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위험 부담을 환자도 감수하지만 의사도 이제 감수해야죠.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좌심실이고 여기 이제 정면에서 본다고 치면 이쪽에 이제 우심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심실 중격,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에 이제 중격이 되어 있고, 여기가 저희가 이제 전압 측정한 건데 빨간색 있는 데는 다 죽어버린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두껍다 보니까 중격이 죽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보면은 산에 비가 내린다고 해도 이게 능선 타고 비가 내려갈 리는 없잖아요. 계곡 타고 빗물이 모여가지고 이제 개천을 이뤘다가 뭐 강물 만들잖아요. 부정맥도 비슷해요. 길은 죽어버린 대로는 능선으로 갈 수가 절대로 없고 살지도 죽지도 않은 그런 뭐 좀비 같은 상태? 뭐 그런 상태 길들 타고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길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발을 이렇게 이제 전압 측정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게 뭐고 애매하게 이게 녹색 같은데 살지도 죽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데도 보고 이미 죽어버린 데 상태를 보고 조직의 팩토레이션 특성을 파악을 해놓고 이제 시술을 시작을 하거든요. 아,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여기 상당히 뭐가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여기를 이제 주목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 뭐가 있겠구나. 민물이랑 그 낙동강하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강물이 내려오다가 바닷물에 섞이면 탕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듯이 정상과 비정상이 혼재되어 있는 여기가 뭔가 중요한 위치겠구나 저희가 생각을 했죠. 부정맥 유발해봤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보자. 동영상이 동영상이 안 나오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부정맥이 유발이 됐어요. 유발이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유발된 걸 여기 딱 끊어주면은 증명이 되는데 혈압이 5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1, 2분 있다가. 그러니까 유발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시술 못 하겠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 지금 정상 맥박인 애를 저희가 끊어줬어요. 끊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지저분한 살지도 죽지도 않은 데를 이만큼이나 저희가 지져준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심장 근육이 두꺼운 데다가 거기다가 확장성 신경병진이 됐으니까 저도 그렇고 노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치료 끝나고 나서 몇 시간을 병원에 있고 보고 다음날 아침에도 노 선생님이 와가지고 눈 뜨자마자 병원 왔거든요. 와가지고 재발했나 안 했나 보고 저도 전화해가지고 재발했나 안 했나 체크하고 저희가 기도한 마음을 봤는데 다행히 안 나왔죠. 현재까지는 우선 안 나와요. 한 달 정도, 한 2, 3주 됐으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나이가 있으니까 심장 이식도 안 되거든요. 이제 이 상태로 잘 유지해야죠. 예, 요까지가 이제 풀 스토리고요. 제세동기, 심장 제동기 치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식형 제세동기는 심장 기능이 정상 기능보다 절반 이상 떨어지면 악성 부정맥 나오면 1분에서 5분 내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여기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시고 돌연사 하실 수 있어요. 돌연사 악성 부정맥을 나오는 걸 예방하진 못하지만 돌연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악성 부정맥을 심리세동을 이제 전기 충격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돌아가시진 않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이든지 간에 의사가 뭐 몸에 이물질 넣는 거 좋아하는 부정맥 의사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 손상이 있고 환자 호흡곤란이 있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정말 언젠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세동기 넣자고
의사가 얘기를 하면 안 나오시는 게 예 넣으셔야 돼요. 제가 말을 좀 가려서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할아버지한테 급사한다고 제가 말을 막 그렇게 세게 하기도 안 했는데 막 저를 엄청나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 받던 환자도 아니거든요. "나는 안 한다." 그때 다른 파트에서 넣어 달라고 해서 왔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그 인제 할아버지께서 원래 보셨던 심장 혈관 보셨던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그분이랑 오래반 봤으니까 엄청 혼났죠. "넣으라는 거 왜 안 넣냐." 막 그래 가지고 결국은 넣으셨어요. 아 넣으시는 게 유리하시고 근데 뭐 암 걸리시고 1-2년 살기 힘드신 분한테 전 넣는 건 반대예요. 넣어 봤자 뭐 하겠어요. 몇 천만 원짜리인데 그거 다 외화로 흘러나가기만 하는 거지. 심장 제동기화 치료 이거는 이제 제세동기에서 악성 부정맥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우측과 좌측의 심실이 쿵짝이 안 맞아서 너무 큰 호흡곤란이 있거나 이럴 때는 쿵짝을 맞춰 주면 증상이 확연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심방세동 전국도의 절제술 만성 환자들은 재발하면은 바로 인제 문 열고 들어와서 환자 저는 안색부터 살피거든 심전도 보기 전에. 안색이 안 좋으면 '올 게 왔구나. 재발했구나.' 그럼 인제 그때부터 인제 마음이 불편해져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뭔가 죄인이 된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세동기 치료는 달라요. 이게 제가 인제 제스님 밑에서 첫 케이스를 했는데 그래서 할머니인데 80세 할머니거든요. 눈 뜨자마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외래 가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가 저기 50 미터 밖에서부터 달려오셔 가지고 진짜 폴더 인사를 하셔서 90도 인사를 해서 "할머니 살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기계는 넣으면 저는 이물질 넣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게 ICD랑 CRT는 넣으면 이제 잘 선택해서 넣으시면 살아요. 그리고 이 CRT나 이런 건 삶의 질도 좋아지니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넣자 그러면. 네. 그래서 또 주저주저 오늘 또 말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요약 드리면 사회형 기기 치료, 이제 돌연사 예방 그쵸? 기준을 엄밀하게 해서 해야죠. 의사는 그럴 책임과 책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심박동기 인제 소맥성 맥이 60회 특히 40회 미만의 어지럽거나 실신 것 같은 증상을 동반한 소맥성 이제 부정맥은 심박동기 넣어야죠. 근데 선이 없는 게 도움이 다 되는 건 아니고 25% 포인트는 아까 심방에서 자극 못 잃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염이 있었거나 당뇨가 심해서 감염 가능성이 높거나 스테로이드 쓰거나 아무튼 항암 치료하거나 그런 감염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한테는 저는 특히 투석하는 환자들은 대찬성 그다음에 루프 레코더 CC는 두세 번 이상 반복하면 이제 저는 넣어야 된다고 보고 우선 이물질부터 넣기 싫으니까 요즘에는 패치 심전도 노소연 선생님이 그런 다양한 검사 방법 설명해 주신 강의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패치 심전도 중에 최장 들어가는 거는 14 일간 붙이는 패치 심전도 있어요. 그러면 14일 정도 붙이다 보면 또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선은 조금 한 10만 원 이상 되니까 경제적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거 해 보고 나서 그냥 이거 저는 보통 넣습니다. 심방세동. 할 거면은 초장이 하자. 가는비에 옷 젖어주면 장마 내리고 나서 우산 쓰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아무튼 속이 답답해요 인제. 그러니까 본인 몸이 항상 환자들한테 본인 몸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의사의 책임이니까 다 설명드렸지만 인제 안 하겠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 본인 몸이시니까 뭐 그러시라고는 하지만 인제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나 이렇게 좀 사실 날이 길 때는 장마 지고 나서 우산 쓰겠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 내리면 이제 비가 인제 많이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 말로 다 대체를 하고 리듬 조절하는 거는 젊은 나이 유병기는 짧고 심방 크기 작은 환자들일 때 시술하시고 그다음에 약 쓰고 잘 안 되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심실조기 수축 보통은 문제 안 되고 건너뛰는 거는 문제 안 되는데 대부분 양성인데
구조적인 심질환,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심부전이 있을 때는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환자도 의사도 얼러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유발 요인들 이제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전 약 쓰는 거 평생 먹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예, 며칠 전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위분이 의사셔가지고 이렇게 존스 홉킨스에 다닌대요. 심장내과 의사라 펠로우인데 장모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오셔서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베타 차단제 계속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이게 심장 기능이 떨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걱정이 너무 앞서는 심장에서 이상 자극이 있어서 걱정이 너무 앞서는 경우에는 약을 증상 있을 때만 좀 드시라 저는 그렇게 권하는 편이고요. 근데 빈도가 너무 15% 이상이고 좌심실 수축력이 떨어질 때는 전극도화 절제술을 저는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심방 세동이나 심방 빈맥 특히 심근경색 심부전이 있을 때 아까 심방 빈맥 같은 경우 있을 때는 고주파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의사도 환자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제세동기는 바로 직전에 해드렸으니까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50분을 꽉 채웠네요. 죄송하고 우선은 제가 5시까지 강의 시간 제 시간이죠? 55분까지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회차 강의 있거든요. 그때 이제 8회차 강의할 때 모든 질문 지금까지 나왔던 거 다 검토한 다음에 그때 노수현 선생님이랑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민트님께서 미세하게 부정맥이 있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이제 진짜로 부정맥은 대한민국 산다는 거고 부정맥 중에 뭐 어디 저희 구로병원이니까 구로구에 산다 여기까지 그걸 이해시켜 드린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심실 조이수는 심방조기 수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진단명을 한번 물어보시는 건 좋겠고 제 거 1강을 들어보시면 웬만한 진단명을 잘 정리드렸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서 삼아 한번 물어보시고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질문. 대장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세척을 할 때 물을 많이 마시고 오늘까지도 그랬는데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게 되면 잠깐만요. 제가 콜레스테롤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변하느냐 이거 저도 이게 생각을 못했던 질문이라 이거는 제가 8강이 그때 며칠 날 강의죠? 3월 6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저희가 그 밑에 오늘 강의 끝나고 답글에 날려드릴 테니까 8강에 들어오시면 제가 요거 확인해서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다 아는 게 아니니까요. 죄송하고요. 전진혜 씨. 50대 중반이신데 계단 4층만 올라가고 숨이 차고 한껏 들이마셔도 참기도 오래 못하다. 어떻게 해야 폐활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이제 저 수영하고 이제 하는데요. 저도 이제 수영하는 거랑 계단 올라가는 건 다르고요. 제가 생활습관 이제 강의 드렸는데 계단 올라가는 게 이제 8매치 정도 돼요. 제 강의 이제 생활습관 강의 편 보시면 8매치 정도 되는 건 거의 중등도 강도의 테니스 정도 치는 거랑 같아요. 4층이면 꽤 힘든 운동이고요. 그러면 이제 칼로리 찍어보니까 제 챗 GPT 하는 게 취미여가지고 한 20칼로리 정도 이제 날라가더라고요. 운동량 꽤 되는 겁니다. 저 이제 오늘도 이제 지하 2층에서부터 10층까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게 한 달만 안 해도 2층 걸어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시면은 이제 폐활량 늘고 그러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하시는 건 좋은데 내려오실 땐 연세가 있으시니까 연세까지는 좀 그렇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릎 관절도 소중하니까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시고 그게 이제 발끝에만 쥐느냐 발 깊이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런 거 강의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디까지 발을 깊이 쥐느냐에 따라서 엉덩이 근육 특히 대퇴근 둔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계단 2개 걸어 올라가라는 거 그거 말 되는 것 같거든요. 저 심심할 때마다 저도 이런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보거든요. 2계단 걸어 올라가면은 엉덩이 위쪽 근육이 개발이 되니까 유튜브 찾아보시고 전문가들이 설명 많이 하니까 찾아보세요. 송하연 씨.
이번에 빈맥성 부정맥 판정을 받았는데 전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 말씀드렸죠. 심실조이축, 심방조이축일 수도 있겠고. 그쵸?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 환자들의 80% 예민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스트레스 유발 요인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커피, 수면 부족, 그다음에 누가 날 열받게 한다. 그러면 이제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낫겠고, 기립성 저혈압으로 기절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거는 부정맥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드시는 약이 중요하겠고, 나이가 안 나오는데 예, 특히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혈압이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좀 생길 수도 있겠죠. 혈압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게 반복일 때는 압박 스타킹, 예, 중등도 이게 탄력도가 저강도 중강도 이게 그냥 스타킹 쓰시면 안 되고 의료기 용품 가지고 중등도 강도 이상의 압박 스타킹이 무릎 위로 올라가는 거를 좀 쓰시면 도움이 되는데 아파요. 저도 이제 시술할 때 7시간, 8시간씩 서 있어 그거 했는데 너무 아파. 그러니까 오래 서 계신 일을 하시면 30분에 한 번씩 쪼그려 앉아 있고 의자 위로 발을 올려놓으시면 되겠는데 한국의 근로 조건이 그게 가능한 건지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겠고, 주무시고 나서 자기 전에 30분 정도 침대에 발을 올려놓으시는 거 도움이 되겠고, 약간 짭짤하게 드시면서 물 많이 드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낮을 때. 예, 커피 마시면 부정맥이 심해진다. 요게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더 받아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제가 다 대답 못 해드린 건 언젠가 책임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마시면 부정맥이 심해진다. 그것도 제 강의 있어요. 그거 찾아서 한번 보시고, 부정맥 예방 효과로는 이제 이 2잔에서 4잔 정도까지 부정맥 예방 효과가 있는데 그 대사되는 과정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그 대사되는 효소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안 드시는 게 낫겠죠. 커피가 뭐 치매 아주 좋은 그러니까 20점 이상 논문에 최근에 그러니까 커피가 치매 예방한다는 논문이 있고, 그거는 장내 미생물이 좋아져서 그렇다는 논문도 있어서 치매 예방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언제? 인스턴트 커피 말고 드립커피. 예? 그런 데에서 쌩쌩한 거에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나올 때는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 이 한 입만 돼도 잠 못 자는데 그걸 뭐 계속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 몸을 잘 살펴가면서, 원래 어떨 때는 좋은데 그렇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는 드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질문이 더 많으신데 요거는 제가 그 3월 달에 8회차 때 질문 다 모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칼립투스 님도 뭐 질문 주셨는데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